이 영상은 제이님의 제보를 시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이님 소중한 제보 감사드립니다. 김에밀리, 당신이 좋아하는 팩트로 말하겠습니다. 피해자의 글이 왜 신빙성이 있는지 당신으로 인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착하게 살되 호구되지 말자. 안녕하세요, 모범수입니다. 제가 3월 8일 피해자분의 사연을 접하고 간호사 태움이란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2일 후부터 뉴스나 기사로 많이 다뤄졌죠. 사연을 작성하신 피해자 분께서는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하시며 많은 이들이 글을 보고 공론화를 시켜 간호사 태움이라는 문화를 개선하길 원했습니다. 저도 피해자분의 뜻에 따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그 즉시 영상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간호사 태움이라는 문화를 알게 하고 그 길었던 악습을 끊어버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 글을 보고 피해자의 정황상 실제 겪지 않았다면 모를 세세한 부분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분의 글의 신빙성을 느꼈지만 방송을 하는 입장으로 중립기여를 받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영상의 댓글 및 이 사건을 다룬 영상 매체에 낯이 익은 공통된 아이디가 보입니다.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며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를 옹호하는 듯한 댓글을 작성하여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 아이디 중 하나를 밝히겠습니다. 아이디는 김에밀리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용자입니다. 이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 파보겠습니다. 혹시 이 사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위에 첫 영상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3월 10일 JTBC 뉴스룸에서 피해자 사연으로 유튜브 영상이 올라갑니다. 이 영상에 댓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흰님께서 감염 위험 있는 가래통을 후배에게 뒤집어 씌우는 사람이 무슨 간호학과 교수를 한단 말이냐. 여기서 김에밀리님이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봤어요? 본인들이 첫 댓글인데 이 뉘앙스는 중립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좋아요 개수를 보면 어느 정도 중립적인 사람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김에밀리라는 분에게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홍기민님, 그 판단 맞아? 최성복님, 사건 당사자이신 것 같은데 아니라고 기자회견에서 당당히 말하고 방송에서 탐자되면 이야기해보시죠. 사사님, 맞는 말도 먹같이 하는 능력이 있네. MRSA 환자 객담 가래통이면 감염 고위험성 가래통 맞고요. 저 글에 동기 선후배들 추가 목격 증언까지 있으니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정황이 자세하다 보니 민심이 슬슬 피해자분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슬슬 화난 민심도 보이고요. 김에밀리님이 답글을 작성합니다. 저거 다른 간호사한테 태움받고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한테 덮어 씌우는 상황이라면요. 이 글을 보면 지금 공론화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인데 굳이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를 칭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간호사한테 태움받고 지금 가해자한테 덮어 씌운다고 일단 제3자가 나왔습니다. 직접 교수라는 분 겪어본 거 아니고 피해자란 여자 직접 겪어본 적 없으면 판단하지 맙시다. 다시 또 개체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거론하고 있죠. 앞에는 제3자를 거론하면서 후자는 피해자와 가해자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맥상 말이 이어지지가 않죠. 그럼 본인은 피해자 당사자인가요? 비행기 타고 와서 나 만나요. 진실공방 해봅시다. 15시간이면 오겠네. 격리 2주 비용 들고 오세요. 5,000불. 이 글을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외국에 있다는 얘기죠. 사사님, 너야말로 카드라 통신 말고 팩트 들고 와서 얘기해. 이제부터 팩트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니까요, 감염 고위험군 지금 막 간호 공부 시작한 나도 아는 걸. 저 당시 7년차 간호사가 저거 부어서 피해자란 여자 감염되면 처벌되는 거 알 텐데 고작 신입 하나 때문에 인생 망칠 일 하겠어요? 그리고 태움당해서 우울증 걸렸다던데 2012년 당시 사진 보니 라커룸에서 셀카 찍고 핑크 크록스에 핸폰에 큰 인형 달고 동기라는 여자의 학회 사진 보니 네일아트하고 보시면 그냥 이 사건과 무관한 중립을 지키는 제3자로 보기에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릅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초반에는 사건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었고 충격적이어서 대중은 가해자와 피해자 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일반적인 시선인데 지금 또 가해자와 피해자를 넘어 제3자를 거론하고 있죠. 피해자의 동기 얘기를 하면서요. 이 김에밀리라는 분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일반 분들과는 다릅니다. 최성복님이 또 답글을 답니다. 병원 근무하면서 태움을 당해본 사람이기에 하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태움을 당해보시긴 했나요? 당신은 태워보긴 했어도 태움을 당해보진 않은 사람 같네요. 봉이맘님, 피의자 가족이군요. 사실이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거 다 아는데 허위로 밝힐 내용은 아닌 듯. 안상님, 말하는 거 보니까 관련자 돈이나 준비해 놓길. 여기서
말하는 돈은 피해자가 말하는 돈이랑은 거리가 멀죠. 재판상의 합의금을 말하는 걸 겁니다. 이때까지 피해자는 돈을 거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승환님, 교수 몸종임, 임태훈님, 말투부터 나이 들어 보이는데 무슨 간호 공부를 시작해. 자, 이제 답글이 달립니다. 저 피해자란 여자분 직접 겪어봤나요? 저는 태움 안 당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간호학 공부 막 시작했거든요. 물론 한국 아닙니다. 그래서 더 화나는 게 태움 당했던 진짜 피해자들의 진심과 진실이 거짓된 저 피해자 한 명으로 앞으로 진짜가 가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더 화나는 게 태움 당했던 진짜 피해자들의 진심과 진실이 거짓된 저 피해자 한 명으로 이미 이 사건이 공론화된 지 지금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거짓된 저 피해자로 아예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본인은 분명 판결 끝날 때까지 판단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이미 피해자를 거짓된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피해자 측근 증인 말고 진짜 이 사건의 가해자, 피해자 확실한 증거요. 그 팩트가 저는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의 일이고 그 사건이 일어났던 병원에서조차 둘 다 퇴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선 증인의 증언만이 유일한 방법이죠. 이분이 자꾸 팩트 증거 말하는 이유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주일 된 CCTV 자료도 수집하기가 힘듭니다. 그 전에 다 지워지거든요. 그런데 9년 전 일을 가지고 증거를 찾고 있나요? 그러면서 다시 마지막에 이런 상황 양쪽 말 다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또한 태움 당했겠죠. 근데 가해자가 진짜 가해자인지 피해자가 진짜 피해자인지 파악 팩트로 하자는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말하는 팩트는 뭘까요? 김현중 사건을 예시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죠. 제 신상 털어보세요. 가해자랑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나. 여기서 가해자와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을 딱 긋고 있죠. 아, 결국 피해자는 돈이 목적이라 이런 일 벌린 거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사건이 공론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분은 피해자에게 돈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후 댓글에서 더 확인하겠습니다. 관련자, 근데 한국서 일 안 할 거라 굳이 그 교수학원 볼 일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댓글을 쓰고 민심이 굉장히 사나워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영상 댓글에서 김에밀리에 대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피해자는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김에밀리님은 가해자와 피해자 둘의 시선을 벗어나 이 둘 외에 제3자 얘기를 꺼냅니다. 피해자 동기 얘기를 한다거나 태움은 인정하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태움 당한 걸 왜 덮어 씌우냐 라는 댓글을 보면 이 사람은 이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 즉 그때 당시 병원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일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댓글에서의 팩트는 첫 번째 40대고 두 번째 외국에서 간호학 공부를 하고 있으며 세 번째 본인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네 번째 중립의 입장이라기보다 확실히 피해자 반대편인 건 기정사실입니다. 이곳에 이렇게 댓글을 달고 제 영상으로와 다른 분과 듀엣으로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먼저 저의 첫 번째 영상 댓글입니다. NK님께서 먼저 댓글을 다십니다. 사실 확인도 안 된 내용으로 마녀사냥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티즌 여러분들도 부르르 욕하고 나서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댓글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목된 분과 같은 병원에서 같은 시기에 근무했습니다. 저런 소문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고 환자를 위하기로 평판이 좋은 간호사였습니다.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간호사였고요. 정말 어렵게 공부하면서 교수가 됐는데 그 노력까지 폄하받는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사실 대중들은 교수가 되기 위해 노력한 것을 폄하한 적이 없습니다. 대중은 교수의 자질 덕목 중에 도덕성, 인성, 배려, 존중들을 지적한 것 뿐이니까요. 제보자가 얻는 게 없다, 공익을 위한다라고 했는데 왜 얻는 게 없나요? 타격을 주고 싶었던 선배에게 가해자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는데 진실한 사과를 원한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점점 일을 키울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찾았겠죠. 제가 볼 때 교수직에서 끌어내리는 게 목적 같아 보입니다. 거짓 증언으로 인격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글을 답니다. 마녀사냥이라고요?
저도 웬만하면 당사자나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려 합니다만 지금 추가적인 피해자들이 더 있는 거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같이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분이 퍼뜨린 것도 아니고 쓰신 글에 공분을 사신 분들이 그런 것이고 목적이 교수직을 내리는 게 목적? 무엇을 위해서? 이전부터 미투, 학폭제보, 갑질제보 등 이런 걸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면에 있는 어두운 부분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전반적인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건데 단순 가해자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녀사장, 피해자분의 긴 글의 정황이 너무도 자세하고 겪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까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은 믿는 거고요. 평판이 좋았다고요? 누구한테요? 윗분한테요? 그렇다면 후배들한테는요? 보통 저런 분은 윗사람에겐 잘하던데 다시 NK님이 댓글을 답니다. 제가 댓글 달았듯이 경찰 조사에 밝혀질 겁니다. 이때 가해자 측의 어떠한 입장도 들을 수 없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NK님은 이미 가해자분과 어떠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긴 글의 정황이 너무나 자세하고 겪지 않으면 모른다 하셨는데 중환자실 그림은 실습 나갔던 학생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것이고요. 이 사진이 그 당시 피해자분께서 생각나서 그린 그림입니다. 9년 전 기억의 그림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증언 2명이 나왔는데 이때 증언이 몇 명인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NK님은 정확히 몇 명인지 알고 계시죠? 추가 증언 2명이 나왔는데 그분들도 사직한 분들이고 결코 병원에 좋은 감정을 가진 분들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이지 사측과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측에 억울한 감정이 있다고 굳이 다른 개인에게 이런 일을 꾸밀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적어도 이 사건에서 지목된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NK님은 사실상 그 관계자라고 밝히셨고 그 가해자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해자로 지목되신 분의 입장에 서서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부터 김에밀리 님이 나타나서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꼭 끝까지 누가 잘못인지 밝혀주세요. 거짓말한 사람은 반드시 탈탈탈 털어주세요. 진실을 거짓으로 둔갑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이런 세상이 안타깝습니다. 사실이 진짜 뭔지 궁금한 1인입니다. 완벽히 제 3자인 척을 하고 있죠. 전혀 이 사건과 무관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사실은 알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죠. 홍현희 사건도 결국엔 피해자가 사기친 거였고 사기친 건 아니었죠. 정확히 따지면 학폭을 제기하신 분이 기억 오류를 인정한 부분이죠. 그래서 고소를 취하한 겁니다. 사기친 거는 아닙니다. 기성용 선수건도 마찬가지고요. 기성용 선수건은 아직도 재판 중이고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투에 이어 학폭 등장이 그저 그런 유행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길 바랍니다. 앞서 말한 이분들이 공인이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지 민간인데 민간인이 언론을 사용해서 깎아내리기를 한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발 피해자들이라면서 쓴 글 한 장에 의지해서 판단에 방송하지 말고 이후에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 확실한 증거에 의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증거 갖고 다 하나하나 밝혀주세요. 여기서 이제 팩트를 강조하고 있죠. 지금부터는 두 번째 영상 댓글입니다. 영상 링크는 위에 걸어 놓을 테니 영상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 역시 NK님이 먼저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저는 제가 직접 겪어본 그분, 가해자로 지목되신 분을 믿을 뿐이고 모범수님은 네이트 판글을 믿으실 뿐이죠. 제가 답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로서도 팩트나 자료를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저 또한 가해자로 지목되신 분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법적 대응하는 것보다는 입장 표명이 먼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NK님께서 다시 답글 다십니다. 무엇이 자료이며 팩트인가요? 모범수님도 제가 말하기 전에 그분은 이미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원글판에 조금이라도 옹호하는 댓글이 달리면 사람들이 별의별 말을 다 하더라고요. 원글 내용이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같이 근무하셨던 사람이고 가해자 측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기에 어떠한 정보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분에게 조심스럽게 이메일로 인터뷰 요청을 드렸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인 신분을 밝히셨고 가해자로 지목된 분이 어떠한 인터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관련자라고 할지라도 섣불리 인터뷰한다는 건 사실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NK님은 저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어느 정도 이야기가 통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에밀리라는 분이 느닷없이 댓글을 답니다.
여기서 팩트나 자료라는 거 피해자란 사람 글뿐인데 제가 모범수님에 대해서 거짓글 하나 인터넷에 올리면 그것도 팩트가 되고 자료가 되는 건가요? 김에밀리님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면 가능하겠죠. 팩트나 자료는 확실한 증거죠. 병원 직접 가서 조사하고 피해자, 가해자 둘 다 근무했을 병원 관계자들 다 만나서 인터뷰하고 피해자 관련 측근 증인들 말고요. 지금 이제 막 교수된 나이 어린 사람이 뭔 끝발이 있다고 글을 저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올리는지 점점점 저는 댓글을 납니다. 제가 말한 팩트는 저의 사적인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기사를 중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기사는 님께서 말씀하신 기자분이 직접 피해자분을 찾아가 인터뷰한 내용이고요. 당연히 반대편 또한 취재하려 했지만 여러 기자 인터뷰 거절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장 표명을 조금이라도 하면 어땠을까 말씀드린 겁니다. 가해자로 지목받은 분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인터뷰하겠습니다. 다시 답글을 답니다. 지금 가해자분이 침묵이 죄가 있어서인 듯 하나요? 하나하나 밝히고 싶어도 피해자처럼 소설 같은 글로 가짜 인터뷰할 마음이 없는 분일 테니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소송 준비 중이시니 이분 사실 제 글에서 소송 준비 중이라는 말을 이분이 한 적은 없습니다. 경찰 조사 얘기가 나오면 나왔었지 소송 준비를 한다는 말은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 문구만 봐도 관련자인 게 너무나도 티가 나지 않나요? 지난번 글에는 없던 모금, 돈 관련 댓글들이 갑자기 올라오던데 왜 누가 오리는 걸까요? 사과를 원한다면서 돈을 뜯어내도 합법적이란 듯한 뉘앙스의 익명성 댓글들 과연 누가 단 건지 피해자에게 돈이란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기사를 바탕으로 쓰셨다고요? 그 기자들 진짜 취재는 맞는지 인터넷 글들 짜집기한 기사들도 있던데 잘 구분해서 읽으세요. 실제로 기자분께서 댓글 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탑뉴스 신용수 기자입니다. 저는 피해자로 주장하시는 분들과 직접 연락했고 이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반대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관계 기관 및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 등과 접촉하고자 했지만 사실상 거부당한 상황입니다. 라고 신용수 기자님께서 직접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또 보면 저도 가해자처럼 억울하게 거짓말하는 연들 때문에 당해본 자라 억울하게 당해보셨다. 이분은 지금 외국에서 간호학 1학년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3주 전에 본인이 직접 댓글에 작성했지요. 그런데 지금 가해자처럼 거짓말하는 연들 때문에 당해보셨다고요? 이 대목을 보면 외국에서 공부하기 전에 간호사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확신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한 소름 끼치는 전의 댓글 최성복님 글을 보면 당신은 태움을 해본 적은 있어도 태움 당해본 적은 없는 것 같다는 예견 정확합니다. 김에밀리 역시 태움했다고 후배들 고발 조치 받았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투만 봐도 태움을 엄청 했을 것 같습니다. 모범수님에게는 소송이 끝난 후 메일들이죠. 일단 관계자인 건 확실해졌죠. 본인들 소송 아니잖아요. 소송 후 피해자 관련 메일 드릴 테니 그 전에 결과 나오기 전까지 가만히 있으랍니다. 결론 말하겠습니다. 김에밀리, 당신은 팩트 좋아하고 증거 좋아하니 당신이 한 말로 증명하겠습니다. 40대라고 본인이 댓글에 쓰셨죠. 이 40대라는 나이가 왜 중요하냐면 피해자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라고 했으니 태움당하던 때는 2012년이었고 그때 가해자는 7년 차였으니 가해자가 입사한 시기는 대략 2005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간호학은 3년제이거나 4년제이기 때문에 그 년수를 빼면 가해자는 01학번 내지는 02학번일 확률이 큽니다. 그때 나이를 대략 20살로 잡으면 표준편차 2년 정도 적용하여 현재 39세에서 43세 정도 나이가 나옵니다. 김에밀리아 님이 40대라고 하셨죠? 공교롭게 나이대가 맞아 떨어지네요.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의 사람들 중 하나일 확률이 농후합니다. 두 번째, 외국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글 쓰셨죠. 보건계열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보건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유학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외국에서 간호사 하려고? 절대 아니죠. 외국에서 하겠다고 국내에 들어와 교수직 하려는 거죠. 이것이 아니더라도 공교롭게도 나이대도 겹치는데 같은 직종의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옹호해서 교수직 라인이라도 타보려고 하시나? 그렇지. 헬조선은 학연 지연 빼면 시체지. 셋째,
본인은 제 영상에 댓글을 달기 한 주 전 JTBC 영상 댓글에는 마치 가해자와 관련 없는 제3자인 척 했지만 제 영상의 댓글과 대조해보면 가해자와 최측근인 사람으로 사료되죠. 1, 2, 3 근거를 조합해보면 피해자 분께서 두 번째 글을 작성한 부분 중에 그분은 오히려 주변 분들에게 연락해 입단속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대목 굉장히 신빙성이 가죠. 피해자는 거짓말 하는 거다, 소설 쓰고 있다, 자꾸 팩트 내놔라, 증거 내놔라, 판결 나오기 전에 아무 말 마라, 지금 판단하지 마라 등등등. 처음엔 제3자 코스프레 하면서 중립 지키는 척 댓글 달았는데 알고 보니 가해자 측근이었죠. 이 글이 신빙성이 간다면 당연히 그 글이 시사하는 바는 진실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기에 확실히 피해자분이 쓴 글에 저는 중립기업 풀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이야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기에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고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 사건에 대해 아시거나 관련이 있으시다면 증언 부탁드립니다. 저쪽에서 증거 하는데 사실 일주일 전 CCTV 자료도 삭제돼서 구하기 힘든 와중에 그것도 퇴사한 곳에서 9년 전 일의 증거를 찾기는 힘들 겁니다. 증인만이 피해자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비단 이 사건은 간호사 태움 문화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직장 조직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이 악습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피해자분들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움츠리면 움츠릴수록,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한 짓에 무감각해지며 정당화시키려 할 겁니다.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살되 호구되지 말자. 이상 모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